본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10대 뉴스로 보는 평택 30년사 아카이빙 프로젝트 11번째 영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평택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택시는 인구 60만 돌파와 장기화됐던 당진과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 분쟁 마무리, 알파탄 약고 이전 합의에 따른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시기로 크게 일장, 21년 만에 마무리된 평택항 경계 분쟁, 2장, 알파탄 약고 반환 약속과 고덕 신도시 개발 가속화, 3장, 평택 인구 60만 돌파와 GTX 평택 연장, 4장, 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5장, 새롭게 주인 찾은 상용 자동차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준공되자 1998년 3월 평택시가 37,690.9제곱미터를 평택시 토지로 신규 등록했으나 1999년 12월 당진군이 이 가운데 32,834.8제곱미터를 당진군 소속이라며 직권 중복 등록 후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발발되었던 첫 번째 평택항 경계 분쟁은 2004년 9월 23일 헌재가 해상 경계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 수법상 경계로 인정한다며 당진의 손을 들어줘 평택이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평택시민단체가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본부를 결성하고 평택시와 경기도는 2010년 8월 24일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임의로 등록한 내양 및 외양 외곽 호환 준공 토지를 포함해 총 90만 2,350.5제곱미터에 대해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2014년 2월 2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시작되고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북쪽은 당진시 관할, 내양 쪽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분쟁이 되는 신생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분이 결정에 불복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서 또다시 힘겨운 법정 다툼이 진행되게 됩니다. 대법원과 헌재 제소 이후 평택시와 시민단체, 경기도는 평택시 귀속 타당성에 대한 홍보 및 여론전을 수행하고 평택항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결의문 채택 등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 귀속의 정당성을 외치는 활동을 벌인 결과 마침내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충남과 당진시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1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충남과 당진시 등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23년에 걸친 분쟁은 평택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서부두와 내양 등 총 예상 면적 2,142만 1,548제곱미터의 평택항 전체 매립지 가운데 95.5%인 2,045만 6,290제곱미터를 관할하게 되었고 당진시는 96만 5,293제곱미터를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수립된 주암 미군기지 통폐합 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 반환 공여지로 결정됐지만 2019년까지 반환이 연기됐다가 2020년 아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알파탄 약고가 2023년 6월 21일 소파의 양측 대표인 우리나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칠공군 사령관이 알파탄 약고 임시 이전 합의 공고문에 서명하며 탄약고와 인근 지역 244만여 제곱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덕 신도시 조성 사업의 가속화 방안이 열렸습니다. 알파탄 약고 이전 합의로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평택박물관, 고덕국제학교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최초의 박물관인 평택박물관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고덕국제 신도시 한박산 근린공원 내에 전체 면적 6,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조성, 전시 기본계획 및 설계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고덕국제 신도시 에듀타운 66,000제곱미터 부지에 고덕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202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도시공사 등과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는 LH로부터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 등으로 국제학교를 건립할 예정이지만 2022년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인 매장 아메리칸 스쿨, 폴리테크닉 스쿨,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우선 협상 1순위인 매장 아메리칸과의 협상이 진척 없이 끝났고 2순위인 폴리테크닉과의 협상도 1년여를 이어오다 최종 결렬됐습니다. 시는 3순위인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과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재공모를 통해 선정한 여러 국제학교와 동시 협상을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예정이었던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어진 개교 시점도 불확실해 국제학교 건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평택시가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2024년 현재 인구 6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의 인구 산정 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해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100만 특례시의 인구를 산정할 때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미 인구 50만 명을 넘긴 평택시는 행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인구 70만 명, 80만 명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GTX A, B 신호선을 각각 평택, 춘천, 아산까지 연장하고 오는 2035년 일부 개통을 목표로 GTX D, F 노선을 신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GTX AC 노선의 평택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GTX A-BC 노선의 연장 계획에 따르면 GTX-A는 동탄에서 평택시까지 20.9km 구간을, GTX-B는 마석에서 가평군을 거쳐 춘천시까지 55.7km 구간을 각각 연장하게 되며 GTX-C 노선은 기존 노선의 위로 덕정에서 동두천시까지 9.6km 구간을, 아래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거쳐 충남 아산까지 59.9km 구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으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평택 강남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년 11월 검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현역 지자체장으로 2022년 6일 지방선거 60일 전 아주대학교 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제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1심 판결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정장선이 어떠한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 기술이 없고 정장선 개인의 노력이나 공헌으로 이뤄냈다는 취지의 글은 아니다라며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언론기사 2개와 기사에 첨부된 사진도 지자체 행사에 참석한 대표자로서의 통상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지방선거 직전 열린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 착공식은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평택시장 후보로서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제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재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며 평택 가불의 국회의원 선출 인구수가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을 초과해 가불 병 3곳으로 분구가 확정되었습니다. 평택갑의 경우 28만 2,563명, 평택을의 경우 29만 7,448명으로 두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각각 1만 1,521명, 2만 6,406명 초과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한 대로 가불병 3개 선거구로 읍면동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선거구별 읍면동은 평택갑이 진이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일동, 신장이동, 통복동, 세교동으로 평택을이 팽성읍, 고덕면, 고덕동,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으로 평택병이 신평동, 원평동, 비전일동, 비전이동, 용이동, 동삭동으로 분구되었습니다. 변경된 선거구에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갑성 거구에서는 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고 을성 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병진 후보, 병성 거구에서는 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평택은 국회의원 3명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도 마힌드라사의 경영권 포기로 다시 한번 법정 관리를 받던 상용 자동차가 2021년 에디슨 모터스에 의해 인수합병되는 듯했으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새 주인을 찾아 나섰고 2022년 우선 인수협상자인 KG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1년 7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종결했습니다. KG 컨소시엄으로 주인이 바뀐 상용 자동차는 2023년 3월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고 같은 해 5월 2020년 12월 주식 거래 정지 이후 2년 4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이 시기에 평택시는 장기화되었던 인근 지역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시기였으며 알파탄 약고 반환 약속과 고덕 신도시 개발 가속화, 평택 인구 60만 돌파와 GTX 평택 연장, 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새롭게 주인 찾은 상용 자동차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시기는 평택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과 주요 의사결정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돼 장기화되던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패스 예방 접종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거쳐 2023년 12월 발병 3년 만에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등 방역이 완화되었고 평택시 향토문화재 제1호인 괴태곶 봉수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 지정, 천연기념물인 황새 부부의 안전한 번식을 위한 번식탑 모금운동 등의 희소식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위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현덕면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추진과 주민 반발 등 갈등 현안도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